네, 뉴스 정면 승부 3라운드입니다. 금요일 뉴스 정면 승부는요, 공부하고 공연 가는 시사 퀴즈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못 들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다시 한번 문제 드리겠습니다. 문제입니다. 춘삼이와 이 이름의 돌고래가 어제 고향으로 돌아갔죠. 제주도에서 갔습니다. 남방 큰 돌고래인 이 돌고래는 4년 만에 적응 시간을 끝내고 방류됐는데요. 이 돌고래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보기 있습니다. 1번 포돌이, 2번 호돌이, 3번 갑돌이, 4번 제돌이. 정답을 아시는 분은 50원이 부과되는 짧은 문자 휴대전화 0945번 우물정 0945번 샵이죠.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모두 5쌍에게 뮤지컬 공연 티켓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이 뮤지컬 간단한 뮤지컬이 아닙니다. 제18회 한국 뮤지컬 대상 4개 부문에 노미네이트 되기도 했던 뮤지컬인데요. 블랙 메리 포핀스 티켓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3라운드 4라운드는요. 그리고 정면 승부 여름 특집 썸머 스페셜로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의 특별 손님입니다. 원로 사학자시죠. 안병욱 교수님 스튜디오로 모시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썸머 스페셜로 이어가겠습니다. 평생 친구해 드르르르 평생 든든 평생 챙겨줘 드르르르 평생 든든 가족 참 챙겨주는 참 고마운 사람 참 고마운 사람 교보생명 FP가 찾아갑니다. 교보생명 평생 든든 서비스. 아이가 뗐으면 사탕을 주긴 하는데 마음이 복잡해요. 먹여도 되나? 몸에 좋은 것도 아닌데. 서울우유가 엄마의 고민 하나를 덜었다. 칼슘에서 비타민 D3까지 우유의 영양이 듬뿍. 이거 완전 씹어먹는 우유네? 서울우유 밀크캔디. 뉴스 정면 승부 썸머 스페셜. 대한민국 명사에게 길을 묻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썸머 스페셜과 함께 시원한 여름 되세요. 네, 뉴스 정면 승부가 여름을 맞이해서 마련한 특집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 각 분야의 명사들을 초대해서 현 사회를 진단해보고 또 대한민국의 앞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특별한 시간 갖겠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오래 특히 보면은 역사 문제와 관련된 논란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과거사를 둘러싼 논쟁과 갈등, 대립 이런 것이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될 과제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30년 넘게 현대사의 실체를 계속해서 추적해 오시고 또 과거사 진상과 청산을 위한 작업을 해오신 역사학자 한 분을 원로학자 한 분을 모셨습니다. 가톨릭대 국사학과의 안병욱 교수님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요. 안병욱 교수님께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유료 문자인데요.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수님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그리고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 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아주 활동을 많이 하셨고요. 또 교단에서도 굉장히 오래 계셨죠. 거의 평생을 바쳐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금년으로 33년째. 33년째요. 예. 네. 올 1학기 마지막 수업 하셨다고요? 강의했습니다. 이제 방학이 되세요. 형식적으로는 이제 8월 말이 정년이기 때문에 한 달 동안 그냥 놀고 먹습니다. 네. 놀고 먹는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교수님 얼굴을 이렇게 제가 우리 정면승부 청취자분을 대표해서 이렇게 뵈니까 30년 이상 또 정년 퇴직을 하신데도 얼굴을 보면은 동안이시고 그렇습니다. 청춘이신데 그 비결이 뭔가 역사의 진실을 향해서 계속 추적하시면 이렇게 젊음을 유지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는 드는데 어떻습니까? 듣는 것만으로도 고맙습니다만은 속으로는 많이 골았습니다. 그러세요? 네. 왜 골았을까요? 이런 것도 사실 궁금한데 현대사, 역사라는 것이 이렇게 많은 고민을 던져줘서 그런가요? 그거보다는 개인적으로 게으르고 제대로 일을 못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좀 고민이
제가 표현을 그렇게 한 것 같고요. 네. 교단에 쓴 게 1981년인데요. 그 이전 대학 다닐 때가 삼선개헌, 유신체제, 그 다음에 그 대학의 자리를 잡을 때가 50. 네. 그 20여 년의 역사 과정이 역사를 하는 사람에게 심리적으로 여러 가지 고민을 안겨줄 수밖에 없던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어떤 측면에서는 이제 역사 연구에서 어떻게 투영해서 한국 사회에 올바른 진실을 밝힐 것인가 하는 점이 내적으로 약간은 뭐 고심을 준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1981년에 교단에 처음 예. 서셨다고요. 그 당시에 최루탄이 난무하던 시절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교단에 서셨을 때 학생들에게 강의하실 때 딱 첫 번째 강의에 뭐라고 말씀을 꺼내셨는지 궁금한데요. 네. 그 첫 번째는 긴장돼서 어떻게 이야기했는가 기억도 안 나세요? 기억이 안 예. 나고요. 네. 다만 이제 처음 자리를 잡고 바로 그 50 치하에 그 교수들도 발언의 자유가 없고 수업 시간도 조심스러울 때 속으로 하고 싶은 얘기들이 많은데 학생들이 그걸 제대로 이해할 건가 하는 점을 이제 좀 그 고심을 했는데 진실을 얘기하는데 학생들도 공감을 했고 때에 따라서는 그래서 학교 당국으로부터 눈총도 받고 뭐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학교 당국으로부터 눈총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강단에서 강의하는 부분들이 예. 다 누군가를 통해서 다 전해지고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이제 유신 때는 좀 그 제가 강단 쓰기 전에 대학원이었는데 네. 유신 때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50 제가 근무했던 학교에서 강의 내용을 가지고 일일이 간섭하거나 하진 않았지만 학생들에게 뭔가 행동이 필요할 때 그런 부분에 숨기지 못하고 의견을 냈을 때 그것들이 돌고 돌아서 학교 당국에 들어가면 그게 이제 정보기관의 어떤 눈치를 봐야 하는 입장 속에서 다소 미운 털이 박혔던 것은 뭐 지금 제가 솔직히 고백을 합니다. 네, 미운 털이 밝혔다. 그 미운 털의 중심, 그 당시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이죠. 예. 최근에 전두환 전 대통령의 그 미납, 추징금 네. 문제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이 오고 가겠어요. 마음감이 교체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요? 제가 96년, 97년 이른바 전두환 노태우 재판 때 시민사회에서 그 재판 고소 고발에 관계를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그러니까 1심 시작해서 2심 끝날 때까지 거의 빼놓지 않고 재판장에서 방청을 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그 언론인들을 빼놓고는 아마 가장 그 빈번하게 재판정에 갔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그 좀 죄송하긴 하지만 한 시대에 우리나라를 주물럭주물럭 했던 그 유명 인사들이 20몇 명 재판장에 서서 예. 판사나 검사의 신문에 답을 하는 것 보면서 저렇게 쪼대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나약한 사람들이 저렇게 비겁한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사회를 그렇게 형편없이 망가뜨렸는가 그 생각을 한시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정말로 그 사람들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일을 했다고 한다면 그 뭐 법원에 이제 그 벌금 네. 그거에 대해서 저 같으면 그냥 솔직히 있는 재산 다 털어서 더 당당하게 할 텐데 그 재산 몇 억씩 빼돌리기 위해서 한 거 보게 되면 네. 제가 재판장에서 느꼈던 것이 하나도 풀리지 않는 거죠. 네.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그 비열하고 야비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 네. 그 사람들의 제일 이제 우두머리가 전두환 씨이고, 네. 개인적으로 보면 노태우 씨는 전두환 씨보다는 그런 점에서는 품성은 조금 나았던 것 같아요. 지켜봐주셨을 때요. 재판을 볼 때. 예. 네. 그리고 벌금을 내린 것도 다르고. 네. 근데 뒤늦게 이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못 받았던 미납금을 받겠다고 하는데 그것 자체가 뭐 하다기보다는 또 한 번의 어떤 그 보수 지배층들의 통과 의례라는 측면이 들어서 네. 사실은 저는 좀 씁쓸한 생각이 듭니다.
통과 의뢰다. 그러면은 이번에 검찰이 나름대로 외경상 보여주는 측면에서 보면은 뭔가 추징금도 걷고 또 수사도 하겠다 이렇게 최동원 검찰총장이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쳐야 될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예. 그 96년 재판할 때 왜 분명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밀어놨다가 이제 뒤늦게 시간이 한참 흐른 다음에 논란을 하는가. 뭐 뒤늦게라도 이제 바로 잡겠다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만 당시 9천억에 해당되는 확인된 것만 해도 그 재벌들 불려다가 착취했던 돈이 그 정도 되는데 벌금은 그것의 3분의 1 정도도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그것도 못 받았다가 이제 와서 뒤늦게 받겠다고 하는 게 어떤 측면에서는 좀 그 뒤늦은 호들갑이라는 측면을 지울 수가 없죠. 그러면 교수님께서는 이제 와서 뒤늦게 호들갑 왜 이렇게 한다고 보세요? 좀 뭐 쉽게 이제 사람들한테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명박 정권 현 정권이 어떻게 보면 3당 합당을 통해서 당시 550 전두환 정권 민정당의 맥을 잇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그 어떤 형태로든 박정희 유신 정권은 계승을 하고 싶지만 그러나 그것에 맞물려서 50 정권까지 같이 계승하는 것으로 인식이 됐을 때 정치적으로 별로 유리할 게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는 과거에 그런 무자비한 군사 독재하고는 차별성이 있다 하는 것들이 그 기저에 들어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저에 그런 것이 깔려 있다. 청취자분들 가운데서는 혹시 민정당 그리고 50이 어떻게 연관되는지 잘 모르시는 젊은 분도 혹시 있을 것 같아서 민정당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예. 사실 설립한 정당이고 또 그렇죠. 50인데 바로 그거죠. 예. 자, 이렇게 또 최근에 보면은 역사에 대해서 젊은 층들이 또 특히 뭐 중고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이게 한국 현대사에서 연관되어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예. 꽤 많다고 이렇게 조사 결과도 있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역사 교육 또 그렇다면 또 왜가 문제가 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제 그 50 정권이 노태우를 거쳐 1990년에 이른바 3당 합당을 통해서 이제 그 뒤에 김영삼 문민정부로 이어지고 뭐 신한국당, 한나라당, 새누리당 이렇게 쭉 이름만 바꿔서 온 건데 그 예. 흐름은 일관되게 그 80년 50부터 그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90년이 지금부터 23년 전이거든요. 그러네요. 네, 역사. 그러면 예. 그때 20대가 지금 40대 중반인데 네. 역사라는 것은 자기가 직접 그 체험을 했으면 그 기억 속에 남지만 예. 교과서에서 배웠거나 누구한테 이야기를 들었던 것은 예. 적어도 저도 뭐 역사 공부를 했습니다. 제 경험으로도 예. 제가 경험하지 않았던 것은 좀 과장돼서 이야기한다면 일제시대의 이야기나 해방 때의 이야기나 아니면 조선 후기 이야기나 그냥 그 문자화되어 있는 지식의 범주를 벗어나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 30대의 경우는 예. 50이든 3당 합당이든 그건 그 과거 속에서 똑같은 의미를 갖는 것이지 예. 본인이 세세한 부분에 대한 역사 인식으로 이어지기는 어렵습니다. 네. 근데 그걸 놓고 이제 일부에서 마치 현대사에 대해서 그런 세세한 지식을 모르는 걸 가지고 역사 공부가 부족하다. 역사 교육이 잘못됐다. 혹은 역사 인식에 문제가 있다고 이 얘기하는 것은 좀 과도한 비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미디어 기기를 놓고 보면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하면 입체적으로 다 보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이제 젊은 층들이 과거 역사를 보면은 그야말로 잘 안 보는 책이라든지 신문의 한 그러한 정도 그런 예. 문자로 되니까 더 다가오지 않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과서에서 배운 지식이면 예. 그게 조선시대 역사 사실이건 일제시대에 대한 역사 사실이건 자기가 태어나기 이전에 해방 이후에 현대사 사실이건 그 사실들이 개개인들이 주는 감흥은 비슷하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제 50대를 경험했고
유신 때도 경험했기 때문에 그게 역사 지식 플러스 그 개인의 어떤 체험이 연결돼서 아주 생생하게 다가오지만 요즘 자라고 있는 청소년들한테는 그걸 기대할 수가 없는 거죠. 기대 자체가 힘들다. 예. 네. 청취자분들 이제 문자 좀 같이 좀 해볼까요? 7208님인데요. 진실화해 과거사 정리위원회에서 위원장이셨죠. 교수님 YTN에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위원장 시절 가장 안타까웠던 사건이 있었나요? 지금 잠깐 듣고 갈까요, 교수님? 네. 예. 두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는데. 네. 유신 시절과 50 시절에 그 북쪽에서 직접 직파해서 내려온 간첩은 별로 없었습니다. 자생적 내부의 암약한 간첩 사건들이 거의 이렇게 정기적으로 발표가 됐는데 그때 간첩으로 그 적발돼서 처벌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납부거부들 아니면 일본에서 모국 유학 온 제1교포 유학생들 이런 사람들이 그 공안기관에 덫에 걸려서 간첩으로 조작된 사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는 예를 들면 납부거부 가운데는 초등학교 3학년 정도를 마쳤기 때문에 자기 이름 석자 겨우 쓰는 도저히 간첩을 할래 할 수가 없는 그런 지적 수준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70년대, 80년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억지로 간첩을 만들어서 10년, 15년 때에는 무기징역까지 선고를 했는데 그 조사하면서 가슴이 쓰리지 않다고 한다면 인간이라고 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제 그분들이 제가 관계했던 진실화해위원회 조사 결과로 지금은 법원에서 전부 다 무죄 판결을 받아서 그에 상응하는 이제 최소한의 어떤 국가의 배보상도 받고 있는 게 있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거는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를 갖고 말씀하시는 거죠? 대부분 다 무죄 판결을 네. 재판을 했으면 한 건도 예외가 없이 법원에서 최근 다 당시의 간첩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단 한 건도 예외가 없이 물론 아직 재판이 덜 끝난 경우가 더러 있지만은 재판이 끝난 경우는 다 무죄 판결을 받았고요. 또 하나의 예는 이제 그 진실화의 가장 큰 사건들인데 6.25 전쟁 때 자우익을 막론하고 그냥 무고한 평범한 사람들이 학살된 경우들입니다. 이렇게 자익에 의해서 학살됐거나 우익에 의해서 학살됐거나 혹은 군인 경찰에 의해서 이 사람들은 당시에 왜 자기가 죽어야 한지도 모르고 수십 명 그냥 끌려가서 산골짜기에서 자기 손으로 자기 죽을 구덩이를 판 다음에 거기 총살당하는 예들. 그러니까 이제 그 전쟁이 초래하는 하나의 비극인데 그 당시에 부모를 잃고 서너 살 이제 고아가 돼서 억지로 살아남아서 그분들이 이제 억울하게 죽은 자기 가족 부모들의 원혼을 달래겠다고 신청을 해서 진실을 규명해달라. 저희들한테 신청한 것들이 이제 한 8천여 명 건 되는데 그것들을 이제 대하면서 그 시대에 뭐 저도 깐난 애기여서 기억을 못 합니다만은 우리가 분단되는 과정에서 6.25 전쟁을 치르면서 얼마나 큰 가슴 아픈 상처들을 안고 있는가. 그걸 이제 제 손으로 밝혀낸다는 것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의미 있는 일이기도 하지만 왜 내가 이런 고통스러운 역사의 현장에 내가 서야 되는가. 때에 따라서는 뭐 스스로를 이제 그렇게 이제 체근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게 과거사 정리 네. 사업인 거죠. 지금 이제 좌익과 우익 이런 단어를 이제 앞세우면서 그 속에서 희생된 이야기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분단이라는 것이 결국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살아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특히 새 정권이 출범해서도 그렇고 또 이전 이명박 정부 때도 그렇고 이제 뉴라이트 예. 문제, 이제 한국 현대사를 특히 뭐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의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이제 그런 논쟁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뭐 남로당식 사관이니 하고 이렇게 또 앞장서는 보수 신문들도 있고요. 예. 근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지금 교수님께서는 보고 계신지요?
그 45년 일제 식민지로 해방된 다음에 그 시점에 우리 국민 누가 남북으로 분단될 것을 예상했겠습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든 남북이 서로 이념을 달리하면서 분단됐는데 그 분단을 고착시키는 과정 속에서 뭐 북쪽의 경우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북쪽이든 남쪽이든 그것에 반발하는 비판 세력들을 제거하는 과정 속에서 수많은 어떤 민간인 희생들이 일어났던 거고요. 남쪽의 경우는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자익을 탄압하면서 일종의 이제 그 자본주의 우익 정권을 세웠는데 아직도 이제 이른바 뉴라이트나 이제 어떤 보수적 그 사관을 가지고 있는 특히 이제 보수 언론에서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 경우는 오늘날 대한민국은 굉장히 잘된 선택이다. 그리고 그 선택을 만든 것은 당시에 자익으로부터 우익 정권을 세웠던 이승만 정권으로부터 시작된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건국은 1948년 8월 15일 이승만 정부의 수립이다. 그러니까 그런 이승만 정부 그 이후에 이제 1년에 뭐 박정희 정부 등 이것을 역사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역사에서 그걸 높이 이제 평가하고 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게 아마 핵심인 거죠. 그런데 민족사를 보는 입장 속에서 어떻게 분단 정부만을 평가하고 현대사를 얘기할 수 있겠느냐. 우리한테 남아진 과제는 어떤 형태로든 어떤 그 분단된 현재 모순을 해결하고 통일을 이루어야 된다. 물론 통일이라는 게 잘못 얘기하게 되면 그러면 당신은 무슨 적화 통일도 가능하느냐라고 이제 물을 수가 있는 저는 뭐 그런 얘기는 아닌 거고. 네. 민족사의 가장 큰 과제가 민족 분단을 해결해야 된다. 그러면 현재 남쪽 입장에서 민족 분단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들이 제기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북한을 멸공통일이라는 게 이제 그 50년대에 있었던 거고 예. 순공통일이라는 게 있는 건데 그 이야기를 벗어나는 어떤 통일도 용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독일 통일의 예를 들어서 뭐 후스 통일까지 얘기를 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역사 논쟁이 일어나는 거고 예. 그 보수 세력들이 분단의 최대의 어떤 책임을 지고 있는 건 좌익 세력들이고 또 그 좌익 세력들은 아까 얘기했던 6.25라는 엄청난 민족사적 비극을 초래한 책임이 있다. 그 책임을 먼저 묻고 나서 그 다음 이제 이승만 시절이나 박정희 시절에 권위주의 정권, 독재 정권, 인권 탄압을 이 얘기를 해야 된다 하는 과정 속에서 역사 논쟁이 일어나는 거고 역사 교육도 그런 방향에서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게 이제 보수 사관인 거고 네. 그것이 이제 극단화되어 있는 게 이른바 뉴라이트라고 얘기할 수 있고 오늘날 뭐 현대사 교과서에 편찬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좀 잠깐 쉬셔야 되겠는데. 예.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판적으로 단 100년 전쟁 또 뉴라이트 문제 또 그리고 산업화 경제적 발전과 관련한 이제 그런 예. 문제까지 한꺼번에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정면 승부가 3라운드, 4라운드 함께 썸머 스페셜로 안병욱 교수님과 함께 했는데요. 일단 교수님 잠깐 숨 돌리시고요. 그리고 예. 한번 쉬었다 가는데 예. 저희가 대한민국 명사에게 길을 묻다 그 첫 번째 시간인데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시고 가톨릭대학교 사학과 교수로 계시는 안병욱 교수님 스튜디오에 모시고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청취자분들께서도 많이들 좋아하시는데 문자 몇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082님인데요. 안병욱 교수님 어떻게 생기셨나요? 목소리는 성우 같네요. 진행장님 묘사해 주세요. 네,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네, 이렇게 동안이십니다. 저랑 비슷한 모습이 아닌가라고 저는 감히 이렇게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 교수님 양해가 되나 모르겠네요. 아유, 저 영광입니다. 네. 이마도 저랑 좀 비슷하고 눈매도 좀 비슷한데 저보다 눈썹이 좀 진하십니다. 좀. 2537님인데요. 행동하는 지식인 안 교수님 평소 존경해왔습니다. 이 시간 끝까지 귀담아 잘 듣겠습니다. 네, 문자 감사합니다. 4라운드에서도요. 계속 이어서 안병욱 교수님과 함께하는 썸머 스페셜. 명사에게 길을 묻다 이어가겠습니다. 문자로 함께 하실 분들은요. 휴대전화 샵 0945번으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지금도 어딘가에선 피로가 소리 없이 쌓이고 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구석구석 쌓인 눈을 녹이듯 우리 모두의 피로가 녹을 때까지 바카스가 응원합니다. 풀려라 5천만 풀려라 피로. 대한민국 피로회복제 바카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통신 세상이 스마트해진 만큼 우리들도 행복해진 걸까? 의심도 불안도 더 커져버린 건 아닐까? 올바른 지식과 습관으로 더 행복한 통신 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시작합니다. SK텔레콤 바른 통신 문화 캠페인. LTE로 영화 보고 데이터 받고 쇼핑하고 데이터 받고 길 찾아가고 데이터 받고 백업하고 데이터 받고 유플러스에서 데이터를 받자. 7월에는 데이터를 쓰고 최대 5기가를 돌려받는 신기념 유플러스 LTE 데이터백 프로모션.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유플러스. 소기업 사장님들, 골목상권 사장님들, 노란우산 공제에 가입하셨죠? 그래요. 사업하다 보면 손톱 및 가시 같은 일들이 참 많은데 그걸 쏙쏙 뽑아드리는 게 바로 노란우산 공제죠. 전문가들이 재능 기부하는 무료 법률, 세무 상담도 받으셨고요. 법으로 보호받아 안심할 수 있는 노란우산 공제. 소기업 소상공인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참 고마운 동행 노란우산 공제. 이 캠페인은 중소기업 중앙회와 함께합니다. 4624 4520 아이들에게 처음 구구단을 외우게 할 땐 마음이 찡합니다. 이제 치열한 공부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 같아 어른으로서 미안함을 느끼죠. 그런데 정작 아이들은 즐거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모르는 공부의 즐거움을 아이들은 알고 있다는 생각. 그 즐거움이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계속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 어른들이 해야 할 일 아닐까요? 아이들을 잘 부탁합니다. 아이들이 만들어갈 미래를 잘 부탁합니다. 이 캠페인은 공부를 한다. 대교와 함께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네, 뉴스 정면 승부 4라운드입니다. 먼저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태안 사설 해병대 캠프에서 실종된 한 명을 계속 찾고 있었는데, 네, 시신이 모두 인양됐습니다. 그래서 실종자 5명 전원의 시신이 인양됐다는 속보 들어와 있습니다. 네, 정면 승부는요, 대한민국 대표은행 KB국민은행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잠시 더 쉬었다가 안병욱 교수와 함께하는 썸머 스페셜 이어가겠습니다. 현대증권이기에 가능한 혜택. 스마트 이블로 한 달에 한 번 스마트폰 주식 거래를 한다. 통신비를 받는다. 금융상품 거래를 한다. 평가 금액에 따라 통신비 혜택을 더 받는다. 2013년엔 쭉 모두 모아 통신비 이벤트.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 에이버 현대증권.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1층 없는 2층은 없고 철길 없는 기차 없으며 스승 없인 제자도 없습니다. 세상은 저마다의 베이스가 있습니다. 세상에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먹고 싶은 걸 마음껏 담는다. 주머니만 있다면. 그래서 피자도 주머니를 달았다. 크라운 포켓. 부드러운 크림치즈, 달콤한 고구마 무스 듬뿍. 방문 포장 시 1+1. 1588-5588 피자헛. 라지 사이즈 이상 적용. 중복 할인 불가. 일부 매장 제외. 네, 최근 역사교육, 역사인식에 대한 이야기 지금 안병욱 교수님과 함께 했는데요. 앞서 문자 많이 주셨는데 청취자분 의견 문자 들으면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9513님인데요. 안병욱 교수님 꼭 한번 뵙고 싶었던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좋은 시간 잘 듣겠습니다. 강단을 마무리하셨다는 기사를 봤는데 일반인들을 위한 좋은 강의 하실 계획은 없으신지요? 꼭 찾아가겠습니다. 교수님 마지막 강의하셨는데 또 계획하고 계세요? 이제 새로운 일은 절대 안 벌리려고요. 새로운 일은 벌리지 마시고요. 그래도 네. 또 대중과 소통하는 일은 또 하셔야 되잖아요. 강의라든지 책을 통해서라든지요. 저는 그 정도 역량이 되질 않고. 또 이렇게 또 겸손하게 또 말씀해 주시는지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만나면 이렇게 편하게 네. 얘기할 수 있지만. 네. 대중 앞에 쓰는 건 가급적이면 안 하려고 생각을 하는 중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저희 정면 승부에 자주 나오셔서 역사 이야기 이런 걸 좀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거 어렵죠. 네네.
5663님인데요. 질문 있습니다. 이런 학생처럼 질문하셨네요. 전두환 전 대통령 처리를 왜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는 처리를 못했을까요? 이거 상당히 날카로운 질문이네요. 예. 김영삼 정부 때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는데요. 예. 그 역사 바로 세우기 해서 경복궁이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네. 총독부를 이제 없앤 것은 네. 평가를 달리 할 수 있겠죠. 그 경복을 다시 만들고요. 예. 네. 근데 어쨌든 과거에 대통령 했던 두 사람을 현실적으로 법정에 세워서 사법부를 통해서 과거의 잘못에 어떤 책임을 묻는 것은 세계사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네. 그 시점에서는 아마 그게 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그 최대치였다는 평가를 우리가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들어섰던 김대중 정부가 그렇게 일단 마무리된 것을 다시 재론할 수 있는 상황은 못 됐던 것입니다. 그래요? 예. 이제 남아있는 게 일사부재의 원칙이든 어떻든 간에 그때 재판으로 최소한 사형 선고를 내렸다가 그 다음에 무기징역으로 감해졌는데 그 자체로서는 큰 의미가 있고 다만 이제 그분들이 곧 1년도 살지 않고 이제 사면 복권으로 이제 사면돼서 감옥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제 네. 그거에 불만을 가질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부과됐던 이제 벌과금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안 내고 정부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했고 그런 미진한 부분이 있지만 그걸 이제 뒤늦게 DJ 정부나 노무현 정부에게 묻는 것은 현실적으로 이렇게 가능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별다른 정치적 효과 이런 거가 없다고 판단한 부분이 당시 정권에 있었다. 새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이 당시로서는 법적인 문제까지 볼 때요. 예. 네. 2328님인데요. 언젠가 교수님이 쓰신 칼럼에서 과거에 민주주의 시계가 멈췄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민주주의 시계는 가고 있는 것인가요? 청자분 질문이 참 너무 날카롭고 예리하시고 아주 적확하다 이 말 아닌가 싶어요. 작년 10월 유신해서 어느 신문이 이제 10월 유신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써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썼었는데 부연 설명을 하면 유신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냐. 당시에 등하관제 훈련이 있었습니다. 네. 좀 이해가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남산에 올라가서 서울 시내 불을 다 끄게 한 다음에 그것을 이제 망원경으로 감시했던 것이 유신의 상징적 그거다. 심지어 당시에 시계탑의 불까지도 끄도록 했다. 제가 이제 그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역사의 시계를 멈췄다라고 이제 제목을 붙였었는데요. 그걸 어떻게 기억을 하시고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아무런 역사의 시계가 멈추겠습니까만은 그러나 민주주의의 시계는 멈출 수가 있는 거죠. 민주주의의 시계가 있다면 멈출 수는 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어떤 민주주의의 발전, 성장, 앞으로에 이제 나아가는데, 작금의 현실을 보게 되면 적어도 한국의 어떤 민주주의적인 인권 보호랄지 국민들의 어떤 민주적인, 가치, 이런 것들이, 지난 시기보다 점차적으로 모대지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지적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민간인 사찰이랄지, 국정원이 과거와 같은 정치 개입을 다시 시작했달지 또 어떤 측면에서는 정치 공작이 다시 부활하고 있달지 하는 것은 엄연히 이제 민주주의라는 지표를 놓고 우리가 따져본다고 그러면 후퇴하고 있기 때문에 멈출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시계는 뒤로 가고 있다고까지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국정원 또 정치 공작 언급해 주셨는데요. 그 문제 이제 곧바로 이어가도록 하고요.
네, 청취자분들도요, 관련된 이야기 또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요,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 샵 표시가 있죠, 휴대전화에 보면요, 샵 0945번으로 문자 주시면요, 저희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정원 정치공작 말씀해 주셨는데, 이 여야의 가장 아주 최고의 이슈 아닙니까? 오늘 예. 국가기록원 가서 여야 대표가 또 전문가까지 대동해서 가서 오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나 봐요. 내일 네. 오후 2시에 다시 또 한다고 하고 월요일까지 이제 시한을 설정해 놓고 이제 한다고 하는데 네. 국정원 우리 역사에서 본 이제 국정원의 탄생 과정이 흐름이 있죠. 네. 과거에 제가 기억할 때 중앙정보원이 있었는데 국정원이 왜 이렇게까지 민주주의의 최고의 선진국으로 가는데 맞물려야 되는 부분에서 이렇게 왔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뿌리가 뭐 잘못돼서 그런가요? 왜 그렇습니까? 그 맞습니다. 1961년 박정희, 김종필이 5.16 쿠데타를 일으킨 첫날 10시 첫 번 안건이 중앙정보부 설립 안건이었습니다. 그 쿠데타를 일으키고 나서 해야 할 일이 여러 가지가 있었을 텐데 아주 1분 1초가 급한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총칼로 권력을 휘어잡았기 때문에 첫 번째 안건이 정보부 설치에 대한 안건이었고 그리고 법을 이제 만들어서 중앙정보부를 만들었는데 그 중앙정보부가 예를 들면 최후에 이제 김재규가 당시에 대통령 박정희를 시해한 사건까지 이어지면서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이제 인상이 너무나 공포스럽고 추악했기 때문에 전두환이 이제 등장하면서 안전기획부로 이름을 바꿨고 다시 안전기획부가 똑같은 이제 불법 탄압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 다음 민주정부가 이제 국민의 정부 뭐 문민정부 들어서면서 이름을 다시 오늘날의 국가정보원으로 바꿨는데 틀은 그대로 두면서 이름만 바꾼 거기 때문에 사실은 중앙정보부, 안기부, 국정원은 일관된 시스템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름이 바뀔 때마다 보면 지금 문제가 돼서 했던 거는 다 정치 문제네요. 그렇습니다. 중정, 그다음에 안기부, 그다음에 국정원. 예. 그때마다 정치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름을 바꿨다. 이번에도 이렇게 문제가 되면 국정원 이름 또 이름 바뀔라요? 글쎄요, 네. 이제 자체 개혁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중앙정보부는 목적이 딴 데 있는 게 아니고 정치적 비판 세력, 반대 세력을 탄압하는 것이 거의 전적인 목적이었습니다. 다만 외형적으로 이제 무슨 방공, 국가보안 뭐 이런 걸 내세웠지만 실제로 그런 역할보다는 선거에 개입해서 선거 조작해내고 투개표 조작해내고 선거 운동 과정 속에서 일방적으로 이제 집권 여당에 유리한 선거 치러내고. 잠깐만요, 교수님. 조금 전에 이제 목적 말씀해 주셨는데 네. 국정원이든 중앙정보부든 안기부든 원래 기관의 설립 목적은 지금 말씀하신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러나 실질적인 거는 그런 목적으로 운영됐다. 예. 그래서 이제 아까 간첩 잡는 일도 있었지만은 간첩이 없기 때문에 조작해서 간첩을 잡는 일까지 그런 인권 탄압이 있지만 어쨌든 그 정치 그리고 심지어 재판까지 다 일일이 관여를 해서 이렇게 판결을 내려라. 그 말을 듣지 않으면 뭐 대법원 판사도 재임명 쫓아내고 그래서 삼권 분립이지만 대통령 밑에 중앙정보부가 입법, 사법, 행정 모든 걸 총괄하는 초법적인 역할을 해왔던 게 중앙정보부였고 그런 중앙정보부의 과거의 잘못을 그대로 놔두고 우리 역사가 이제 뭔가 새로운 어떤 그 발전을 해낼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뒤늦게 이제 특히 이제 노무현 정부 시절에서 국정원 개편안이 적극적으로 제기됐는데 그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은 국정원장이 주례 보고하는 것을 단독으로 받지 않겠다. 그래서 그 정치 개입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시켰는데 그건 그때뿐이죠. 그다음에 다시 중앙정보부의 과거의 행태가 이렇게 저렇게 되살아나는 현실을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에 오면 이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결국 국내 정치 파트에서 총리실 민간 사찰을 포함해서 예. 여러 가지 많이 개입하는 흔적들이 나와서 검찰이 수사를 뭐 하다가 말았는지 아직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요. 이제 그런 거기까지 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역사의 흐름 속에서 있다.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태생부터의 저는 그냥 DNA가 전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얼굴에 분칠을 한다고 그 속성이 바뀔 수는 없겠다. 때에 따라서는 근사한 옷을 입고 머리에 무슨 뭐 기름도 바르고 화장도 하고 하게 되면 사람이 달라진 것 같지만 내면의 DNA가 바뀌지 않게 되면 그 사람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좀 부정적인 성격을 그런 식으로 치장으로 바꿀 수 없는 것을 상징적으로 오늘날 이제 국정원 모습에서 비유해서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네. 이 방송을 국정원 관계자가 듣고 있으면은 그렇지 않다.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러시다면은 국정원 관계자도 또 다르게 또 해명하시거나 또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청취자분 의견입니다. 1780님인데요. 요즘 뉴스에도 많이 나오는 극우 편향적인 일간베스트 인터넷 사이트죠. 일간베스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교수님 질문이 많으니까 아주 짧게 해서 많은 분들 답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어느 사회에는 극단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네오나치, 무슨 스킨헤드 유럽 사회도. 근데 사회가 건전하면 그런 극단적인 것들을 스스로 이렇게 정화시켜 나갈 수가 있는데 우리 사회는 그런 극단적인 얘기가 사회를 온통 뒤흔드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아, 뒤흔든다? 예. 근데 특히 뒤흔들게 하는 데는 보수 언론이 그렇게 조장한 측면이 있습니다. 네. 5169님인데요. 교수님, 전 세계적으로 내란죄로 정부 기관 관련자들을 처벌한 사례가 있나요? 중남미 같은 경우는 이제 처벌을 받을 게 두려워서 자기가 재임하고 있는 사이에 사면을 시킨 일종의 불처벌 하는 행태가 있었는데 그걸 이제 유엔 같은 데서 이제 원천 무효시켰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경우에 세계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9848님인데요. 교수님은 북한의 현 정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100%를 양보하더라도 세습하는 것은 20세기, 21세기 세계사의 흐름과 역행하는 것이죠. 과거 전근대 시대의 어떤 그 행태가 최고 권력층을 구성하는데 그대로 원존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으로도 그건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5723님인데요. 국사학과 교수님이라고 하시니까 여쭙겠습니다. 저희 아이가 중학생인데 정말 국사 모릅니다. 역사 의식을 심어주고 싶은데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만 짚어주십시오.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요? 그걸 제가 알면 역사 교수, 훌륭한 역사 교수 이렇게 어느 거든 이렇게 아주 쉽게 편하게 갈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어떤 하나의 해결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평소에 우리 사회가 언론이든 방송이든 올바른 역사 인식하에서 보도를 해 가게 되면 전 국민이 올바른 역사 인식을 가질 텐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메이저 언론들이 왜곡된 역사를 그대로 전파하고 있는 한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그걸 극복하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많은 분들이 질문 주시고 저도 드릴 질문이 많은데 아시지만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네요. 예. 네, 바쁘신데 이렇게 나와서 정말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한 번 더 나와서 현대사 이야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현대사의 실체를 밝히고 과거사 진상규명을 위해 활동해온 역사학자 가톨릭대 국사학과 안병원 교수를 만나봤습니다. 더워요 땀나요 지쳐요 마시고 힘내요 비타민 오너 카페인 없어요 참 착하네요 카페인 없지 비타민 많지 완전 착하다 착한 드링크 비타오백 미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퍼스트레이디 엘리너 루즈벨트. 그녀의 침대가 시몬스였다는 사실 아세요? 기품 있고 편안하게 퍼스트레이디와 함께한 시몬스. 당신의 인생과 함께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시몬스.
송중기는 여름이니까 아이스 커피 중기는 맥심 아이스 맥심 아이스 커피. 맛있다. 여름이 시원해진다. 맥심 아이스 커피 믹스. 평일에는 차를 두고 다니죠? 집, 회사, 마트? 가는 데는 뻔하죠. 다 근처인데. 마일리지로 보험료가 할인되었습니다. 운행 거리에 따라 가입 즉시 할인받는 악사 마일리지 자동차 보험. 적게 타면 할인받자. 1566 악사 다이렉트. 네, 오늘 뉴스정면 승부가 한 글자로 바라본 세상은 또였는데요. 2245님입니다. 여름 스페셜 또 어떤 분이 나오실지 기대됩니다. 안병욱 교수님 시간 너무 짧았어요. 또 모셔주세요. 네, 이런 문자 주셨고요. 0340님. 가슴 아픈 해병 캠프 사고 말고 오늘 날씨처럼 가슴 따뜻하고 맑은 소식만 듣고 싶습니다. 저도 아빠라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흙이 잔뜩 묵은 부모님 신발 사진에 가슴이 찢어집니다. 또다시 이런 일이 없길 바랍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고요. 금요 시사 퀴즈 선물 받으실 분들입니다. 2488님, 4296님, 2402님, 6868님, 0340님. 네, 이 5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퀴즈 정답은 4번 제돌이였습니다. 호돌이는 경찰 캐릭터고요. 호돌이는 88올림픽 캐릭터. 갑돌이는 갑순이 짝꿍입니다. 네, 그리고요, 다음 주 월화는 제가 여름 휴가입니다. 저 대신, 네, 박형주 아나운서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7월 19일 금요일 뉴스정면 승부 저희가 준비한 라운드는 여기까지입니다. 프로듀서 이은지, 기술감독의 박봉선, 백은지, 작가 정선임, 정은지, 진행의 김상우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